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면 되나요? 딱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온 게 등기부등본 보는 법, 요거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등기부등본 다들 잘 보시겠지만 그래도 참고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제가 요거예요.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면 되나요? 요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하고 중개업을 하고 상담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등기부등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저 이제 곧 계약해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아직 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거 봐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그래서 진짜 굉장히 많은 가지수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간다 하더라도 못 보고 지나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주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면 되나요? 딱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갑구에 보면요, 나올 수 있는 게 이것보다 더 많아요. 대충 정리한 거예요.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강제 경매, 경매 개시 일정,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뭐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압류 해제, 뭐 이런 것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엄청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 갑구뿐만이 아니라 을구도 마찬가지예요. 을구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유치권, 채권 담보권, 가처분,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등기부등본 보기 위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요. 저도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처음 본 것도 있고요. 안 본 내용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수만 건을 보면서도 안 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굳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등기부등본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기준점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요거예요. 요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갑구에 이렇게 소유자가 한 명만 나와 있는 거, 요게 기본이에요. 베이직이에요. 이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게 베이직이에요. 기본입니다.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으면 베이직이에요. 요걸 기준점으로 잡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등기부등본이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와 있으면은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누구도 설명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은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에 무엇인가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등기부등본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 이외에 플러스에서 알파로 무엇인가가 나와 있거나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고 물어봐야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등기부등본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등기부등본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없어요. 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다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요걸로 잡고 요거에서 뭔가 추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물어보면 되는 거죠. 딱 질문 하나 바꿨는데 등기부등본 보는 게 굉장히 쉬워졌죠. 자, 첫 번째 질문 요거였어요.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냐?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설명을 하기가 다 어려워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어렵고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도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은 좋아요. 이게 공부를 하고 내가 다 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안 보인다는 거죠. 왜?
서류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계약 한번 하게 되면요, 서류 이만큼 떼야 돼요. 뭐 건축물 대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오는 서류만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뭔가 서류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거 보는 것만 해도 벅차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보는 것들이 어색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안 했던 일들이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알고 가면은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초예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게 들은 사람한테도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를 해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설명을 해주면은 딱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되게 어이없죠? 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알려줘 그랬는데 야, 질문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렇게 질문을 간단하게 바꾸기만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의 위험성이라든지 뭔가 나의 권리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